나는 항상 생각했다. 가족이란 영원한 피부치, 서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그런데 그날, 내 결혼식 전날 밤, 모든 게 산산조각 났다. 여동생 지은이가 내 웨딩드레스를 칼로 베어버린 걸 발견한 순간, 내 심장은 멎는 듯 했다. 피가 섞인 하얀 레이스가 바닥에 흩어진 그 광경은 마치 내 삶 자체가 찢겨나간 것 같았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지은이는 항상 나를 질투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한 척, 나를 밟아야만 자신을 증명할 수 있었던 그 애. 하지만 이번엔 달라. 이번엔 내가 그 칼을 쥘 거야.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칼로.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결혼식 준비로 정신없는 나날들 속에서 지은이와의 대화는 희미해진 지 오래였다. 우리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자랐다. 엄마는 조기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빠는 공장에서 일해번 돈으로 우리 둘을 키우셨다. 나는 언니로서 지은이를 챙겼다. 고등학교 때 지은이의 학비를 위해 내 장학금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했고, 대학에 갈 때도 그녀의 꿈을 위해 내 미래를 미뤘다. 언니, 고마워. 나중에 다 갚을게. 지은이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그녀는 나를 이용할 뿐 진심으로 고마워한 적이 없었다. 결혼 상대 민준이는 내 인생의 빛이었다. 우리는 회사에서 만났다. 그는 조용하고 성실한 남자, 나처럼 평범한 삶을 꿈꾸는 사람.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다. 웨딩드레스는 내가 직접 골랐다. 하얀 레이스, 어깨 라인이 부드럽게 떨어지는 그 드레스는 내 꿈의 상징이었다. 언니, 예뻐. 나도 언젠가 이런 드레스 입을래.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도끼가 보이지 않았던 게 내 잘못이다. 전날 밤, 드레스를 마무리 짓기 위해 집으로 갔다. 지은이는 이미 잠든 척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드레스를 펼쳐놓고 마지막으로 솔기를 확인했다. 그때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지은이의 방에서 희미한 소리가 났다. 띠걱거리는 문소리, 그리고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 호기심에 문을 열어보니 지은이가 내 드레스 위에 앉아 칼을 들고 있었다. 지은아,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깜짝 놀라 칼을 떨어뜨렸고 그 순간 레이스가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언니. 미안. 후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지만 그 뒤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만족감이 보였다. 나는 얼어붙었다. 왜 이러는 거야? 지은이는 울면서 말했다. 언니가 항상 다 가졌어. 민준이 오빠도 언니만 봐해.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엄마 아빠도 언니만 사랑했어. 나 혼자였어. 그 말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사랑. 나는 그녀를 위해 모든 걸 버렸다. 그녀의 대학 등록금, 그녀의 첫 직장 면접스, 심지어 그녀의 첫사랑 상처를 달래기 위해 내 시간을 썼다. 그런데 이게 보답인가? 배신의 칼날이 내 등을 찌르는 기분이었다. 그 밤, 나는 울지 않았다. 그냥 드레스를 챙겨 나왔다. 민준이에게 전화해 말했다. 결혼식은 연기하자. 그는 걱정했지만 나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다음 날, 나는 지은이를 마주했다. 그녀는 미안한 척 눈물을 흘렸지만 나는 알았다. 그 눈물은 가짜였다. 언니, 용서해줘. 내가 잘못해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왜 내 인생을 망쳐준 게 아닌지 내가 먼저 깨달아야 해. 그로부터 며칠,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어렸을 때부터 쌓인 기억들을 꺼냈다. 지은이가 학교에서 왕따 당할 때 내가 대신 맞은 일, 그녀의 남자친구가 바람 피울 때 내가 그 애를 설득해 용서받게 한 일, 그리고 가장 큰 비밀. 지은이가 대학 시절 돈을 훔쳐 도박에 빠졌을 때 내가 아빠에게 알리지 않고 대신 갚아준 일, 그 돈은 내 결혼 자금이었다. 나는 그 모든 걸 메모했다. 증거를 모았다. 복수. 아니, 진실의 폭로였다. 그녀가 나를 밟아야만 서 있을 수 있었다면 나는 그녀의 발밑을 파헤쳐 줄 거야. 민준이는 이해했다. 너 혼자 감당하지 마, 같이 하자. 우리는 결혼식을 다시 잡았다. 이번엔 더 소박하게, 가족 없이. 지은이는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불렀다. 결혼식 당일, 그녀가 오자나는 드레스를 보여줬다. 새로 맞춘, 더 아름다운 드레스. 이게 내가 찢은 거야. 하지만 난 포기 안 했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나는 말했다. 내 비밀, 다 알 거야. 하지만 폭로하지 않을게. 대신 너 스스로 직면해. 왜 나를 미워하는지, 왜 내 삶이 불행한지. 그 순간 지은이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렀다. 언니. 나 미안해. 나 무서웠어. 언니처럼 될 수 없을까 봐 우리는 안아주었다. 하지만 그 안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변화해야 했다. 나는 그녀를 심리상담소에 데려갔다. 그리고 내 결혼은 치러졌다. 하객들은 모른 채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 속에 작은 가시가 남아 있었다. 가족이란 때론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칼이니까. 아니, 그 결혼식 후에도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다. 지은이는 변한 척했다. 상담을 다니고 나에게 사과 편지를 쓰고 심지어 민준이에게도 고개를 숙였다. 오빠, 언니 행복하게 해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는 믿고 싶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그 칼자국이 떠올랐다. 레이스에 찢어진 틈새로 스며든 피, 아니 상처. 그것은 치유되지 않았다. 나는 꿈에서 자주 그 장면을 봤다. 지은이가 웃으며 칼을 내리찍는 꿈 깨어나면 가슴이 답답해 호흡이 가빠왔다. 서울의 겨울은 차가웠다. 결혼 후 우리는 작은 원룸에서 살았다. 민준이는 새벽에 출근하고 나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프리랜서를 했다. 지은이는 여전히 우리 옛집에서 아빠와 살았다. 아빠는 이제 은퇴하셔서 지은이의 돌봄을 받으셨다. 언니, 아빠 건강 안 좋아. 와서 봐이. 그녀의 전화가 왔다. 나는 갔다. 아빠의 방은 어두웠고 지은이는 피곤한 얼굴로 차를 타주었다. 고마워, 언니. 그 말에 예전의 따뜻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조심스러웠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어느 날 지은이가 갑자기 사라졌다. 아빠가 전화로 말했다. 지은이가 돈 좀 가져가고 나갔어. 또 그 버릇이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박. 그 옛날 비밀이 다시 살아난 거였다. 나는 민준이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지은이를 찾았다. 그녀의 핸드폰 위치를 추적해 강남의 지하 카지노로 갔다. 문을 열자 연기와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은이는 테이블에 앉아 눈이 충혈된 채 칩을 쌓고 있었다. 지은아, 내 외침에 그녀가 돌아봤다.
언니.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집에 가자. 이제 그만 하지만 그녀는 저항했다. 나 이기면 다 갚을 수 있어? 언니처럼 성공할 수 있다고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성공. 나는 성공한 게 아니다. 그냥 버텼을 뿐. 우리는 카지노 밖으로 나왔다. 차 안에서 지은이는 울었다. 언니, 나 못 고쳐. 중독이야. 아빠 돈도 다 썼어. 이번엔 언니 결혼 자금으로 빌린 내 자금? 그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또 나를 이용했다. 이번엔 내 새 삶까지. 집에 돌아와 나는 아빠에게 모든 걸 말했다. 도박, 돈 훔침, 그리고 웨딩드레스 사건까지. 아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은아, 내가. 왜? 지은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아빠, 미안해. 나 언니처럼 되고 싶었어. 하지만 항상 실패해. 그날 밤 우리는 가족 회의를 했다. 심리학자도 불렀다. 전문가의 말은 날카로웠다. 이건 질투가 아니에요. 자기 파괴예요. 지은 씨는 자신을 증오해요. 언니를 미워하는 척하며 자신을 벌주는 거죠.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지은이가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자신을 미워한 거라면? 하지만 그 이해가 용서를 가져오진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재활원가 내가 비용 낼게. 하지만 다시 이런 짓 하면 나는 내 동생이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에 결의가 보였다. 민준이는 곁에서 나를 안아주었다. 너 강해. 하지만 혼자 짊어지지 마. 재활원 입원 후 지은이의 편지가 왔다. 언니, 여기서 깨달았어. 내가 왜 그랬는지. 웨딩드레스를 찢은 건 언니의 행복을 견딜 수 없어서야. 나 자신을 죽이고 싶었어. 미안해. 사랑해.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다. 사랑. 우리 사이에 사랑이 있었나? 하지만 그 편지는 시작이었다. 그녀는 변화했다. 퇴원 후 새로운 직장을 찾았고 아빠를 잘 돌봤다. 나는 그녀를 믿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가끔 거울을 볼 때 그 칼자국이 보인다. 내 마음속에. 가족이란 때론 칼처럼 날카로워. 봄이 왔다. 서울의 벚꽃이 피는 거리에서 나는 지은이와 산책했다. 그녀는 이제 안정된 삶을 살았다.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며 저녁엔 상담 모임에 갔다. 언니, 민준 오빠랑 애기 생겼어. 그녀의 질문에 나는 웃었다. 아직. 천천히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다. 그 순간 예전처럼 느껴졌다. 소녀 시절, 엄마 없이 아빠와 산책하던 그때.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이의 전 남자친구, 태민이가 나타났다. 그는 지은이의 약점이었다. 도박에 빠지게 만든 장본인, 그녀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던 놈. 지은아, 나봐야 해. 돈 좀 빌려줘. 그의 메시지가 지은이 폰에 쌓여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숨겼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직감으로. 태민이 연락 왔어. 내 물음에 그녀가 얼굴을 붉혔다. 언니, 괜찮아. 무시할게. 무시. 그놈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늦게 귀가했다.
얼굴에 멍이 있었다. 뭐야 이게, 나는 소리쳤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태민이가 찾아와서 돈 안 주면 아빠한테 말할 거래? 내 과거를 과거. 도박, 훔친 돈, 모든 걸 아빠가 알면 심장마비 올지도 모른다. 나는 분노로 떨렸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같이 해결하자. 그날 밤 나는 태민이를 만났다. 강남의 술집, 그는 여전했다. 싸구려 양복에 교활한 미소. 누나. 지은이 언니, 그는 비웃었다. 지은이가 빚 5천만 원 있어? 갚아주면 입 다물게. 나는 주먹을 쥐었다. 내가 만든 빚이잖아. 왜 지은이가? 그는 웃었다. 사랑했으니까. 이제 돈이 필요해. 사랑. 그건 착취였다. 나는 돈을 주지 않았다. 대신 녹음기를 켰다. 그의 모든 협박을. 내가 지은이를 도박에 빠뜨린 증거, 내가 다 모았어. 경찰에 갈 거야.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블러핑이야.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지은이의 은행 기록, 그의 전화 내역, 모든 걸 모았다. 복수. 이번엔 정의였다. 다음 날 우리는 경찰서에 갔다. 태민이는 체포됐다. 사기, 폭행, 도박 유인. 지은이는 증언했다. 그가 날 망쳤어요. 하지만 이제 끝내요. 재판날 지은이는 강하게 서 있었다. 저는 피해자예요. 하지만 더 이상 숨지 않을게요. 판결은 유죄. 3년 실형. 지은이는 안도했다. 언니, 고마워. 내 덕에 자유로워졌어. 나는 그녀를 안았다. 하지만 내 아내는 여전한 가시. 왜 가족이 이렇게 아프게 하는가? 민준이는 말했다. 너 덕에 지은이가 살았어.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나도 살고 있다. 상처를 안고.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나는 임신했다. 8주 차, 민준이와의 기쁨 속에 살았다. 지은이는 이제 완전히 변했다. 그녀는 AA 모임의 멘토가 됐고 아빠의 건강을 챙겼다. 언니, 아기 이름 뭐로 할까? 그녀의 전화가 밝았다. 나는 웃었다. 아직 몰라. 같이 생각해보자.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됐다. 하지만 그 가족은 예전과 달랐다. 더 단단하고 더 솔직하게. 그러나 운명은 장난꾸러기였다. 아빠가 쓰러지셨다. 뇌졸중. 병원에서 깨어나신 아빠의 첫말은 지은이 미안하다 겼다. 지은이는 울었다. 아빠, 왜? 아빠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내 엄마가 임신 중에 바람 피웠어. 지은이 내가? 내 딸이 아니야. 그 폭탄이 터졌다. 지은이는 충격으로 무너졌다. 그럼 내가 왜 여기서? 그녀의 눈은 공허했다. 나는 아빠를 탓했다. 왜 이제야 말해? 지은이를 더 아프게 하려고. 아빠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숨기고 싶었어. 가족으로 살고 싶었어. 가족? 그 단어가 이제 텅 비었다. 지은이는 병원 복도에서 앉아 중얼거렸다. 내가 외로운 이유가 이거였어. 언니, 나 버려. 나 이제 아무도 아니야. 나는 그녀를 흔들었다. 바보같이. 피가 아니어도 가족이야. 내가 내 동생이야. DNA 검사 결과는 확인됐다. 지은이는 엄마의 불륜아였다. 하지만 그게 뭐. 나는 그녀를 안고 말했다.
우린 선택한 가족이야. 내가 너 지킬게. 민준이는 병원을 오가며 우리를 도왔다. 지은이는 천천히 회복됐다. 언니, 나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해줄 거야. 아빠는 퇴원 후 지은이에게 무릎 꿇었다. 미안해.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은이는 그를 안아주었다. 아빠, 이제 괜찮아. 사랑해. 그 장면을 보며 내 눈물이 흘렀다. 상처는 쌓였지만 치유도 시작됐다. 임신 5개월, 배가 불러오던 날, 지은이가 말했다. 언니, 아기 태어나면 내가 돌볼게. 나도. 엄마처럼 그녀의 미소는 진짜였다. 나는 믿었다. 이번엔. 하지만 밤에 나는 생각했다. 만약 그 칼이 없었다면? 그 배신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을까? 가을잎이 물들었다. 내 딸, 수아가 태어났다. 병실에 지은이가 먼저 왔다. 언니, 예뻐. 나 닮았어. 그녀의 농담에 웃음이 터졌다. 아빠도 왔다. 수아를 안고 눈물을 글썽였다. 내 손녀의 가족은 다시 모였다. 민준이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행복할 차례야. 지은이는 수아를 돌보는데 열중했다. 베이비시터처럼 밤낮 없이. 언니, 쉬어. 내가 할게.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과거의 칼자국은 희미해졌다. 우리는 주말에 한강으로 피크닉을 갔다. 수아가 까꿍하며 웃을 때 지은이의 눈이 반짝였다. 나, 언니 덕에 산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림자는 남아. 지은이가 태민이 재판 후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 준호라는 선한 남자, 그녀의 상담 모임에서. 언니, 좋아. 나 믿어줄래?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조심해. 그녀는 웃었다. 알았어. 이번엔 진짜야. 준호는 좋은 사람이었다. 지은이를 아꼈고 우리 가족 모임에도 왔다. 아빠와 술 한잔하며 웃었다. 수아를 업고 놀아주었다. 지은이의 얼굴은 밝아졌다. 언니, 나 결혼할까 봐의 그 소식에 나는 기뻤다. 축하해. 웨딩드레스, 내가 골라줄게. 그녀의 눈이 커졌다. 언니. 그 드레스. 그 말에 추억이 스쳤다. 찢어진 레이스. 하지만 나는 말했다. 새로운 거, 우리 함께. 준비 기간, 지은이는 행복에 겨웠다. 하지만 준호의 어머니가 문제였다. 지은 씨 과거, 들었어요. 도박. 불륜아. 우리 집안에 안 맞아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다. 지은이는 무너졌다. 언니, 나 또 실패해. 나는 분노했다. 왜 내 과거가 문제야? 준호가 사랑하잖아. 나는 준호 어머니를 만났다. 커피숍에서 차분히 말했다. 지은이는 변했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제 동생을 봐주세요. 그녀는 한숨 쉬었다. 알겠어요. 하지만 증명하세요. 증명? 지은이의 삶 자체가 증명이었다. 결혼식 날 지은이는 아름다웠다. 내가 고른 드레스, 하얀 레이스의 은은한 빛. 언니, 고마워. 내 덕에 서 있어. 교회에서 준호가 서약했다. 지은아, 내 모든 걸 사랑해. 눈물이 흘렀다. 내 눈물, 지은이의 눈물. 하지만 그날 밤 지은이가 말했다. 언니, 만약 내가 그 드레스를 안 찢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가까워지지 않았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상처가 우리를 만들었어. 겨울이 다가오며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복수는 용서였다. 새해가 밝았다. 지은이와 준호의 신혼집은 우리 집 근처였다. 수아가 이제 걸음마를 하고 지은이는 종종 와서 놀아주었다. 수아야, 고모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다. 아빠는 건강을 회복하며 작은 정원을 가꾸셨다. 민준이는 승진했고 나는 프리랜서로 바빴다.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안정 속에 균열이 생겼다. 준호의 어머니가 다시 나섰다. 지은 씨, 우리 집안 돈 관리 못해요. 준호가 투자 실패했어요. 내 탓이야. 그녀의 비난은 지은이를 옥죄었다. 지은이는 다시 무너졌다. 언니, 나 또 망쳤어. 준호 오빠 화내. 나는 달려갔다. 준호는 아니었다. 지은아, 엄마 말 무시해. 우리가 같이 이겨. 그럼에도 지은이는 자책했다. 내 피가 더러워서 그래. 그 말에 나는 소리쳤다. 피. 그게 뭐. 내가 선택한 삶이 중요해. 우리는 다시 상담을 갔다. 전문가는 말했다. 트라우마는 반복돼요. 지은 씨,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녀는 노력했다. 준호와 대화하고 어머니와 화해하려 했다. 어느 날 지은이가 임신 소식을 알렸다. 언니, 나도 엄마 돼. 기쁨이었다. 하지만 준호 어머니의 반대가 거셌다. 그 애 낳으면 안 돼. 유전자 문제야. 그 말은 지은이를 파괴했다. 그녀는 자해를 시도했다. 병원으로 실려간 그녀의 팔에 난 상처. 나는 울었다. 왜 또? 왜 포기해? 병실에서 지은이는 속삭였다. 언니, 나의 살 가치 없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가치. 내가 내 동생이야. 수아의 고모야. 준호의 아내야. 살아야 해. 민준이와 아빠, 준호까지 모였다. 우리는 그녀를 둘러쌌다. 함께 싸우자. 지은이는 회복됐다. 아이를 지켰다. 출산 후 작은 아들 민준. 이름은 내 남편처럼. 언니, 고마워. 내가 날 구했어. 하지만 나는 알았다. 구한 건 서로였다. 그 후 준호 어머니와의 대화. 시어머니, 지은이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받을 자격 있어요. 그녀는 결국 포기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봄에 지은이의 생일, 우리는 파티를 열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켜며 그녀가 말했다. 나 행복해. 그 미소에 칼자국이 사라진 듯 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묻는다. 행복은 영원할까? 여름 휴가, 우리는 제주도로 갔다. 가족 여행. 수아와 민준이 해변에서 놀고 지은이와 나는 바다를 보며 앉았다. 언니, 기억나? 어렸을 때 엄마랑 여기 왔던 거, 엄마. 그 이름이 아팠다. 기억나. 내가 모래성 쌓았지. 우리는 웃었다. 과거가 이제 추억이 됐다. 준호는 아이들을 챙기고 아빠는 쉼터에서 낮잠. 민준이는 사진을 찍었다. 이게 가족이야. 맞다. 선택된 가족. 하지만 휴가 중 지은이의 전화가 울렸다. 태민이, 감방에서 나온 그는 복수했다. 지은아, 내가 날 고발했지? 이제 내 가족 다 망쳐줄게. 그의 목소리는 광기였다. 지은이는 떨었다. 언니,
어떻게 해? 나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보호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태민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집 앞에 서성이고 익명 편지 보냈다. 웨딩드레스처럼 찢어줄게. 그 말에 공포가 스멀스멀. 지은이는 밤에 악몽을 꿨다. 언니, 나 때문에 다 위험해. 나는 결의했다. 이번엔 끝내자. 변호사를 고용해 그의 과거 범죄를 파헤쳤다. 증인 모으고 재판 준비. 지은아, 내가 강해져야 해. 증언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따라갈게. 재판은 치열했다. 태민이는 사랑이었다고 우겼지만 증거가 산더미였다. 판사는 말했다. 추적 금지, 5년 보호 관찰예. 그는 끌려갔다. 지은이는 안도했다. 끝났어. 진짜로. 제주로 돌아간 우리. 바다 앞에서 지은이가 말했다. 언니, 나 복수받았어. 아니, 자유 얻었어. 나는 웃었다. 그래. 우리 둘 다. 가을에 수아의 돌잔치. 지은이가 케이크를 자르며 이제 상처 없어. 하지만 나는 봤다. 그녀의 팔에 희미한 흉터. 내 마음에도. 겨울, 눈이 왔다. 우리는 따뜻한 집에서 모였다. 가족이란 뭐야? 수아가 물었다. 지은이가 대답했다. 서로 지키는 거야? 맞다. 칼로도, 사랑으로도. 새해, 지은이는 책을 썼다. 자전적 에세이. 찢어진 레이스, 배신과 치유의 이야기. 출판사에서 반겼다. 감동적이에요. 한국 드라마 같아요. 그녀는 서툴게 사인했다. 런칭 파티에서 나는 연설했다. 이 책은 내 동생의 용기야. 그녀가 칼을 내려놓은 날부터 책은 베스트셀러 됐다. 인터뷰에서 지은이는 말했다. 언니가 날 살렸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팬레터가 쏟아졌다. 공감돼요. 나도 비슷한 상처 있어요. 하지만 성공 속의 시련. 준호 어머니가 다시 책으로 우리 집안 더럽혔어. 애싸움. 지은이는 울었다. 언니, 나 포기할까? 나는 말했다. 아니. 내 이야기야. 내 권리야. 준호가 어머니를 설득했다. 엄마, 지은이 덕에 제가 살았어요. 화해. 이제 진짜 가족. 수아가 유치원 가고 민준이가 학교. 지은이의 민준이도 자랐다. 우리는 매주 모임. 언니, 다음 휴가 어디? 제주 말고 해외. 괜찮아. 봄, 책 투어. 지은이가 피곤해 보였다. 언니, 나 암이래. 그 말에 세상이 멎었다. 초기 치료 가능. 하지만 공포. 왜 나한테 또? 병원에서 나는 그녀 곁에 살아. 아이들 위해 그녀는 웃었다. 언니, 내 덕에 싸울게. 화학요법, 탈모, 고통. 하지만 지은이는 강했다. 이게 내 마지막 복수야. 병한테. 여름, 그녀는 회복됐다. 언니, 머리 깎았어. 예쁘지? 대머리에 모자. 우리는 웃었다. 가을, 책 2부. 치유의 꽃. 지은아, 내가 영웅이야. 겨울, 눈 속 산책. 언니, 고마워. 모든 상처가 축복이었어. 나는 울었다. 너도. 시간이 흘렀다. 지은이는 완치됐다. 책은 영화화됐다.
한국 드라마, 주연은 유명 배우. 시사회에서 그녀가 말했다. 이건 우리 이야기야. 관객 박수. 민준이와 아이들, 아빠, 준호 가족 모두. 성공 후 지은이는 재단을 만들었다. 레리스 재단 상처받은 여성 돕기. 강연 다니며 배신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청중 눈물. 나는 이제 조카들 돌보며 디자인 스튜디오 열었다. 민준이는 파트너. 삶은 충만했다. 하지만 어느 날 옛 추억 상자 열었다. 찢어진 드레스 조각. 만지자 눈물. 지은이가 와서 봤다. 언니, 아직도. 나는 고개 끄덕였다. 너도. 그녀는 안았다. 영원히. 하지만 이제 사랑으로 채워. 수아가 물었다. 엄마, 고모 왜 울어? 기쁨 눈물이야. 맞다. 상처는 남지만 사랑이 크다. 한 해가 또 지나갔다. 지은이의 40번째 생일, 우리는 파티 열었다. 케이크에 40개의 촛불. 소원 빌어 그녀는 눈 감았다. 언니와 영원히. 아이들이 자라고 우리는 노화했다. 아빠는 80세, 여전한 미소. 너희 덕에 산다. 어느 겨울밤 지은이가 말했다. 언니, 만약 그 칼이 없었다면 나는 대답했다. 우린 만나지 않았을 거야. 동생으로. 그녀 웃었다. 사랑해. 나는 생각했다. 가족이란 칼로 새긴 문신처럼. 아프지만 아름답다. 그리고 묻는다. 너의 상처는 치유됐나? 아니면 아직 칼을 쥐고 있나?